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50-50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었던 주제인데요. 제가 이미 저번 라이브 방송에서 이 주제를 다루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제가 50에 대해서 데뷔 직후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리뷰도 가장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계속 체크는 하고 있었어요. 저도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5년 전부터 일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회사 대표님이 있는데요. 그 회사가 이 핍티랑 투자 형식의 제휴를 해서 제가 핍티에 대한 소식을 그쪽에서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당연히 그 회사가 어트랙트랑 제휴를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더 기버스랑 제휴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을 이후에 어트랙트 쪽에도 제가 연락을 해서 물어봤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양쪽의 상황을 다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근데 이 사건을 유튜브에서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건을 다루면 조회수가 잘 나오겠죠, 당연히. 지금도 이 핍티로 막 한 달 이상 장사가 메인으로 해서 잘 되는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제 채널에서는 이 주제를 다룰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은 이유는, 상황을 보면 어쨌든 결국 피해자는 어트랙트예요. 그리고 어트랙트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길은 지금 더 기버스가 빠지고 어트랙트랑 기존 멤버들이 계속 핍티의 활동을 이어나가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어쨌든 이 이유도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싸움은 어트랙트랑 멤버들의 싸움이 되었잖아요. 이미 더 기버스랑 멤버들은 한 배를 탔는데, 더 기버스가 정면에 나서면 사람들한테 동기를 설득할 수가 없어서 필패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멤버들이 본인들의 의지라고 지금 전면에 나서서 어트랙트랑 대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정말 어트랙트가 억울한 피해자고, 어트랙트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트랙트랑 멤버들의 갈등은 봉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멤버들이 잘못된 선택은 한 건 맞지만, 멤버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유튜브에서 다루면 지금 멤버들이 정면에 나서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억지로 피해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멤버들에게 화살을 쏘겠죠. 근데 화살이 멤버들에게 돌아가면 멤버들은 계속 어트랙트랑 본인들의 싸움이 되니까 어트랙트로 돌아갈 출구 전략이 없어져요. 그러면 결국 어트랙트는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은 어트랙트가 뭐 여론전을 잘해서 멤버들을 도로 데리고 갈 수 있게 그냥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저는 단지 조회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일들은 다 끝났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결국 문제는 더 기버스란 존재거든요. 어트랙트가 일반적인 엔터 회사를 운영을 했고, 외주 프로듀서로 더 기버스란 회사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적인 부분은 더 기버스가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어트랙트가 했죠.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협업 프로세스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해외 활동이거든요. 워너뮤직 코리아의 네트워크를 이 더 기버스에서 끌어온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해외 레이블도 이제 워너뮤직으로 했는데, 이 팀은 그냥 인기를 다 해외에서만 얻었죠. 실제로 이 팀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은 후에도 한국에서는 인기를 별로 얻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팀에 대한 활동은 해외 활동이 주가 되었고, 그 활동을 주도했던 더기버스가 그냥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제 생각이 어쨌든 이 안성일 대표를 좀 이해해 보려면 안성일 대표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데뷔 앨범은. 근데 해외에서 본인 덕분에 기록적인 인기를 얻었으니까 이 팀의 공은 전부 나에게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 계획에 따라 이제 해외를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면 승승장구할 텐데, 아무것도 못한 소속사가 계속 뭐 거기에 컨택도 받아야 되고 확인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방해가 되니까, 그냥 아예 해외 소속사로 이동을 시켜서 내가 혼자 지휘를 하는 게 모두에게 좋은 일 것이다. 뭐 어차피 그 한국에 있는 소속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히 데리고 있어서 돈만 쓰느니. 그리고 100억이라는 큰 금액을 주고 데려가면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제작자분들에게 이 같은 상황에서 100억을 제시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 나 같으면 100억 받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00억엔 안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대표님도 약간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150억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이야기를 공식 루트로 해야지, 저렇게 전화로 던지면 우리 같은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150억을 줘도 안 받지. 저렇게 나오면 한 200억은 줘야지 그럼. 근데 그럼 여기서 멤버들은 여기에 왜 동조한 것일까?
회사를 다녀보면 직원 입장에서 본인 회사가 만족스러운 경우가 거의 없죠. 보통 멤버들이 활동 초기에 회사와 화기애애한 사이인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는 발단은 결국 비대 금액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팀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죠, 국내에서. 근데 거기서 제작비가 뭐 80억이 들었다, 60억을 빚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도 그 인터뷰를 보고, 그리고 제 주변 제작자분들도 그 인터뷰를 보고 이제 놀랐어요, 좀. 왜냐면 저 팀이 도대체 어디에 80억을 쓴 거지? 그러니까 아마 멤버들도, 그리고 멤버들의 가족분들이 같은 반응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들한테 80억이나 썼다고?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저 금액을 다 벌어서 갚아야 돼? 이렇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근데 또 비교하기 좋은 예가 있죠. 바로 앞서서 데뷔한 뉴진스가 비슷한 금액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뉴진스는 돈을 엄청 많이 쓴 그 느낌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뉴진스는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정산도 빨리 받았죠. 근데 가족들이 생각하면 이 50가 80억이나 되는 돈을 뉴진스처럼 빨리 벌어서 갚을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겠죠. 그래서 정확한 빚은 얼마가 되고 현재 수익이 얼마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속도로 갚고 있는지 궁금했을 거니까 이걸 요청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일반적인 엔터 회사에서 이제 1년차 아이돌이 갑자기 정산 내역서를 달라고 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줘야 돼서 뭐 주겠지만 기분은 나쁠 수밖에 없죠. 아, 얘네들이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해? 신인 시절에는 회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정산 내역서 달라고 하면 귀찮은 일이기도 하면서 아, 신뢰가 벌써 좀 깨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회사가 프렌들리하게 대응을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정산 내역서라는 게 그래, 우리가 정리해서 줄게,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앞으로 전개될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거기에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에 뭐 외주 용약을 줬고 해외에서 주로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음원 수익은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막 이러니까 막 더 기버스랑 정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멤버들에게 즉각적으로 정산 내역서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려웠을 건데요. 그거를 막 다 설명해 주지 않았겠죠. 그것들까지 멤버들한테 설명해 줘야 돼? 왜?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멤버들은 그런 80억이란 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의문이었을 테고 본인들은 그걸 갚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트랙트는 먼저 처리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이 타이밍에 정산 내역서를 주는 것이 우선순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멤버들은 회사를 의심하게 되고 대응을 안 한다,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 쟤네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막 알아봤겠죠, 주변에 물어보고. 근데 그러면 당연히 물어볼 사람이 있잖아요. 더기버스에 제일 먼저 물어봤겠죠. 이 사건을 더기버스가 먼저 부추겼는지 아니면 멤버들이 먼저 의심을 해서 더기버스에 상담을 해서 아, 더기버스가 이 포인트로 구실을 삼아서 소속사를 이동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을 나중에 했는지 그 순서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더기버스는 소속사를 이동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더기버스는 이 사건에서 어트랙트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앞서 말한 정산 내역서를 둘러싼 그 회사와 멤버들의 오해나 질답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다른 회사와 팀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원래대로 그냥 회사랑 멤버들끼리만 대화를 했으면 이 팀도 그냥 해결이 되고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때 갈등으로 지나가고 어트랙트가 좀 느리더라도 나중에 내역서를 보내고 설명을 해줬으면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근데 멤버들은 누구한가에게 문의를 했고 거기서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줬다면, 그리고 도망갈 곳까지 마련해 줬다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직을 준비하게 되면 이직할 회사가 모든 것이 더 좋아 보여요. 현재 회사는 제가 뭐 장점도 알고 있지만 장점은 잘 느껴지지 않은데 단점들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직할 회사의 단점은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실제로 가본 거기가 나쁠 수도 있는데도. 그리고 이 팀은 내가 그냥 이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을 당한 상황이니까 이직할 회사에서는 저에게 좋은 대우를 약속하겠죠. 그것도 저는 지금 중소기업에서 다니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스카웃이 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직할 회사에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했더니 저 대기업에서 다 처리해 주겠다고 하니까 멤버들이 지금의 선택을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 더기버스란 존재가 없었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멤버들은 어트랙트랑 싸우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직을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막 개싸움이 됐으니까 다이어트 이야기, 휴식 이야기 등등 치졸한 이야기까지 다 꺼내면서 싸운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이 생겼는데 이건 그냥 싸움이 시작돼서 이후에 꺼내는 얘기지 이 사건의 시작과 연관 없는 부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투자를 받는 루트가 어트랙트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뭐 다른 회사로 가서 왔다. 이것들이 문제가 있다. 아 근데 이걸 애초에 멤버들과 가족들이 왜 알고 있어? 그리고 이거를 왜 멤버들이 신경을 쓰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죽자 살자 싸움이 시작됐으니까 그냥 약점을 다 잡아서 공격하는 거고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작은 심플하게 투자 금액이 너무 커서 멤버들은 그 금액에 부담을 가져서 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회사는 본인들의 잘못이 없으니까 그 질문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서 이걸 빌미로 멤버들을 데려가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건이 이렇게 커진 거다. 80억의 금액의 이야기를 해보면 저도 처음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이 팀이 어디에서 저 금액을 사용했는지. 신인 팀치고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어갈 사이즈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멤버들이 다 이전에 다른 대형 기획사에서 연습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환경과 지금 어트랙트의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본인들은 대우가 좋아졌다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팀은 바이럴에 엄청난 금액을 지출했거든요. 거기에만. 저는 근데 그 금액도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일본의 음악 바이럴 관련 회사 운영에 살짝 발을 걸치고 있거든요. 저는 뭐 기획 담당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회사에 대략적으로 이 PT의 사이즈를 예상을 해서 바이럴 금액을 산출을 해봤는데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10억이 금방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이 저런 몇십억대의 금액을 짧은 기간 동안 바이럴에 사용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민적인 공분이 멤버들에게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어트랙트에서는 멤버들에게 돌아오라고 하고 있고 멤버들은 끝까지 소송해서 떠나겠다고 하고 있죠. 근데 여론은 어트랙트에게도 그럼 멤버들 받아주지 마. 쟤네들 죽여야 돼. 그냥 위약금 받고 새로운 멤버들 영입해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어트랙트가 끝까지 멤버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현실성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먼저 멤버들이 정말 죽을 죄를 졌나. 앞서 말했듯이 본인들이 감당해야 할 큰 금액의 부담을 가지고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작이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그 큰 금액의 압박감 때문에 회사가 내역서 얘기를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하루하루 당장 활동하는 게 의미가 없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기 싫고. 근데 회사는 별 신경 안 썼을 거거든요. 실제로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고 내역서를 산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걸 멤버들한테 그 과정까지 다 설명해 주지 않았겠죠. 그걸 왜 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멤버들은 이 생각을 떠올린 이후에는 그냥 하루하루가 엄청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언제 내역서 설명해 주지? 우리 빚은 얼마지? 그러니까 멤버들이 회사에 엄청난 불신을 생기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대기업이 나서서 위약금까지 내주고 이직하라는 상황에서 소송이 발생을 한 거고 본인들은 이기려고 막 이제 이야기를 던진 거죠. 근데 그 과정들을 본 우리들은 멤버들에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이미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멤버들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건 앞으로도 평생 이어질 거라는 거죠. 저는 이들이 처한 현실에서 멤버들이 아주 나이스한 선택을 하진 않았지만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결과를 생각한다면 응당한 벌은 이미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멤버들이 저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갈 곳을 누가 마련해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이번 일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분노가 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면 갈 곳을 마련해 준 사람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트랙트가 멤버들을 떠나보내고 그냥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라. 그리고 멤버들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해서 이제까지 쓴 제작비는 충당하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어떤 변호사분은 뭐 이번 일로 인해서 멤버들에게 300억이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전 사실 이런 인터뷰를 보면 제가 법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에요. 회사가 멤버들에게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있고 현재 상황으로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멤버들에게 300억의 위약금 청구를 해서 만약에 승소를 한다고 해도 그럼 회사가 300억을 받을 수 있냐 현실적으로. 멤버들이 300억을 어디서 내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멤버들에게 300억 배상 판결을 하면 멤버들이 낼 수가 없다는 걸 알 텐데 우리 법원에서 300억 배상 판결을 낼까요? 대기업도 큰 뭐 문제가 있을 때 되게 줄여서 판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300억이 아니라 한 30억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금액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약금.
그리고 실제로 이 팀의 성공은 어쨌든 더기버스의 제작이 90% 이상을 했어요. 근데 어트랙트가 이미 들어간 제작 금액을 위약금으로 회수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멤버나 팀을 제작해서 기존 투자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엠넷에서 오디션 방송을 하라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CJ가 뭐 어그로가 끌리니까 방송을 해준다고 해도 엠넷에서 오디션을 하면 그 팀의 이후 수익의 분배를 CJ가 더 유리하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어트랙트가 한다고 해도 이제 수익성이 별로 없는 거죠. 망할 가능성도 있고 이미 수십억의 금액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음원 수익을 많이 얻을 거니까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는 기사들도 금액이 현실성이 없더라고요. 음원 매출 수익은 거기서 상당 부분을 일단 플랫폼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 협회 저작권자들이 가져가고 적은 금액이 회사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불확실한 이야기들이고 어트랙트는 투자 금액을 만회하려면 현재 팀을 다시 운영하는 게 베스트일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란이야 어쨌든 좋게 해결하면 되겠죠. 지금 멤버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비난을 하시는 분들은 저 어린 나이에 멤버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그냥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욕만 먹고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실 거잖아요. 그 잘못이라는 건 대기업에서 스카웃이 와서 그 욕심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진심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저 갈등을 봉합하고 앞으로는 본인들이 좋은 선택을 하고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길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지만 때로는 가장 힘들어 보이는 길이 가장 쉬운 길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된 이상 멤버들은 어떻게든 끝까지 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결국 위약금 배상은 하라고 하면서 계약 해지에는 손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게 인권 문제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멤버들이 저 회사에서는 죽어도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잘못이라고 해도 근데 법원에서 억지로 그 회사랑 일을 하라고 계속 하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사람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알고 변호사들도 지금 끝까지 계약 해지 소송을 하라고 이제 50 멤버들에게 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멤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다시 돌아가서 어트랙트 안에서 활동을 하냐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다 비즈니스예요. 돈이 되면 감정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이 업계니까요. 아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도 하나만 더 하자면 마지막에 뭐 K-팝의 뭐 시스템 문제처럼 얘기하면서 멤버들이 아티스트가 소속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이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멤버들이 회사랑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 누칼 옆에서 계약했어? 뭐 어디 가둬놓고 계약했어? 계약을 한 거잖아요. 계약이 말 그대로 상호 합의잖아. 이미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선택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어트랙트도 멤버들을 선택한 거고. 근데 이걸 마치 뭐 강제로 계약을 해서 이 아티스트들은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는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하지 않아요? 이 방송 자체가 굉장히 이상했지만 그 중에서도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본인들이 그냥 선택해서 간다고 하면 다 하이브 가겠죠. 근데 하이브가 이 멤버들을 선택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 선택할 회사 선택 이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 뭐 가서 서로 상호 합의된 멤버들이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아티스트는 선택의 권한이 이미 있다. 근데 왜 그걸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좀 의문인데 어쨌든 너무 길어졌으니까 이걸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